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도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이 엄청 깁니다. 영상 만들 자료를 만들면서 읽을 대본도 만들고 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0분이 넘어갈 분량이라 엄청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서 업로드를 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도서 리뷰를 꾸준히 올리면 모르겠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일단 길어져도 통째로 올려보려고요. 너무 길어서 끝까지 들어주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핵노잼 영상이 될 것 같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수면용으로 들어주시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잠이 안 올 때 우주 아저씨라는 채널을 듣는데 그런 느낌? 근데 그분은 영어로 말씀하시면 엄청 멋있어 보여갖고 잠이 오다가 확 깨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구독자가 얼마 없을 때는 지식앤 상식? 그런 이름이었는데 우주 아저씨로 바꿨어요.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나도 바꿔봐야 하나? 처음이자 마지막 도서 리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를 전문가의 시선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느낀 소감을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얘기한 게 있는데 뭐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책이든 영화든 뭔가를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나눠보고 좋은 내용의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고요. 자주는 힘들 것 같고 반응이 좋다면 가끔씩 도서 리뷰를 만들어서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가 초보자들이 쉽게 읽기 좋다는 리뷰들이 많던데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는 문구가 써있고 추천액을 저자의 말, 자본주의의 역사, 투자의 기초, 기업의 일생,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피터 린치처럼 재무제표 분석하기, 역자 후기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뷰를 하려면 책 페이지에 3% 이상 낭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모든 내용을 낭독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추천의 글과 저자의 말에 모두가 알고 있지만 새겨야 할 내용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나 대공황, 전염병과 같은 이벤트를 집단으로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뀐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대공황을 겪은 미국인들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검소한 세대로 알려져 있다. 일본인들처럼 20여 년에 걸쳐 장기 불황을 경험한 세대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마련이다. 20여 년간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고 주가가 하락했으니 투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래서인지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인들에겐 투자 DNA가 없는 것 같다는 평을 하기도 한다. 저도 투자 DNA가 없었고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결과가 안 좋아서 이제 내 인생에 주식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다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때와 달리 공부도 하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공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감으로 투자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정확하지 않은 각종 정보에 이끌려 주식을 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정해진 운명은 투자 손실일 뿐이다. 맞죠? 본인의 재산을 투자하는 건데 공부 안 하고 누구 말 듣고 대박만 꿈꾸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해진 운명인 손실밖에 없죠. 모든 일이 그렇듯 제대로 된 투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좋은 교사나 교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시적 시류에 편승해 베스트셀러가 된 투자책보다는 견고한 이론과 신념, 그리고 경험을 담은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이 책은 주린이들이 교과서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는 주식 투자 교재다. 자본주의가 작동되는 원리, 투자와 우리 삶의 관계, 종목 선택, 펀드 투자 유령 등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가 빼곡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읽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의 이해력이 하이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인내심과 배짱을 가지려면 신념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계속 등장해 세상을 진보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이런 기업들을 내 손으로 직접 설립한다고 생각해보라. 돈도 돈이지만 수많은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수고로움 없이 인류 기업과 동업할 방법이 있다. 바로 주식을 사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기업을 소유하고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회사가 알아서 일을 하는 거죠. 주가의 등락을 판단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맞출 수만 있다면 정말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투자를 모르는 것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과속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려면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꼭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산다? 이런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고 옛날에 은행이자 15% 20% 받을 때나 가능했던 얘기지 지금은 판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에 불만을 갖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깨우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면서겠죠. 투자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다.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해야 한다. 여태까지 나온 내용을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전무님이라는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투자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나중에 제 아이들이 컸을 때 투자의 성과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제가 꿈꾸는 결과가 나온다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자의 말을 보면 미국 중고등학교에서는 투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교과과정에 투자가 빠져있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다. 학교에서 역사는 가르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인류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수학은 가르쳐도 수학이 기업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고 기업의 성공 여부를 분석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파악하는데 수학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다. 미래의 풍족한 삶은 저축과 투자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는가에 달려있다.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은 젊을수록 좋다. 만약 당신이 20세라면 65세가 되는 끔찍한 시점을 상상하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남들보다 1년, 아니 하루라도 더 빨리 저축과 투자를 생활화하면 65세가 됐을 때 지난 50년 동안 투자가 노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50년 동안 투자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당신의 개인 자산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국가도 잘 살게 된다. 당신이 투자한 돈이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 앞에 중요한 메시지가 모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투자를 잘하고 놀라운 결과를 얻어서 삶이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주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동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냥 어떻게 지금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기업들이 생겼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히스토리가 나와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는 그냥 주인 아니면 노예 이런 사회였고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돈을 받아도 쓸 데가 없었대요. 우리는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을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청교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유럽에서 주식 광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국의 남의 회사 이야기에서 과학의 아버지인 아이작 뉴턴도 많은 돈을 잃고 나는 물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천체의 움직임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책에서는 물체라고 나왔어요. 쭉쭉 읽으면 미국의 은행 역사가 나오고 최초의 주식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주식 거래는 월스트리트 인근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조그만 사무실이나 커피숍에서 했대요. 영업시간도 11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1시 30분에 끝났다고 합니다. 1830년 3월 16일 주식 거래량이 31주였답니다.
계속 읽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대략 알 수가 있고요. 유명 브랜드의 성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인즈 케찹, 켈로그, 허쉬 등등이 나오는데 브랜드들이 대부분 창업자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기업을 만들 일이 생긴다면 제 이름을 붙여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업시대와 악덕 자본가의 등장에서는 은행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맡긴 돈은 대부분 이미 대출된 상태였다. 은행은 한꺼번에 몰린 예금 인출 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이 파산하면 지역사회 전체에 돈이 고갈됐고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금융 시스템도 기능을 상실했다. 주식과 채권을 발행한 기관도 이자를 지불할 수 없어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읽으니까 딱 얼마 전에 뱅크런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은행이 망하는 과정이 대략 이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 경제학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풀렸습니다. 대체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초기에는 다우가 11개의 기업이었다는데 종가를 모두 더해서 기업의 수를 나눴던 게 시초라고 나와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했고 또 쭉 보다 보면 시대에 따라 산업이 바뀌면서 1등 기업도 바뀌는데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인지는 전적으로 시대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대의 흐름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공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29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은 물론 이들의 후손들마저 또다시 공황이 발생할까봐 걱정하며 살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맨날 폭락 온다, 경기 침체 온다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후 1987년 블랙 먼데이와 그 이전의 폭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회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폭락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무려 9차례 경기 침체를 경험했지만 9번 모두 경제를 회복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건 절대 없다지만 이것만큼은 계속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하면 지금까지 50년 이상 과거와 같은 대공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바란다. 1929년과 같은 비극을 피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놓치는 것이다. 투자 이익을 놓치는 것은 더 큰 비극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아서 잘 이해하고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쪽을 보면 내부자 관련 내용이 나와요. 내부자는 항상 회사 업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내부자 가운데 일부가 주식을 갑자기 판다면 회사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다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자사주 매입이 왜 좋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1장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장은 투자의 기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로 시작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30대, 40대, 50대에 이르러서야 돈을 모을 생각을 한다. 하지만 더 젊은 시절에 투자를 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면 그때는 이미 주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린 시점이 된다. 일찍 투자를 시작했으면 여러분의 투자금은 그동안 꾸준히 늘었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월급을 다 써버리고 남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돈을 투자에 쓰지 않는다. 저는 월급이 남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인데 결국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사니까 남는 돈이 없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돈이 모이지 않는 상황 중에서 유일하게 이해하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은 가족이 아픈 상황입니다. 뭐 가족이 도박을 한다거나 자꾸 사업한다고 돈을 끌어가고 그런 거는 가슴이 아프지만 연을 끊는 방법이라도 있는데 가족이 아프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나와 가족이 건강해야 재테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었고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고 결국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 독립은 젊을 때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는 한 이 꿈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동안 율로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해는 가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워라벨이라는 게 말은 좋지만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꼭 부자가 못 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고 미래를 꿈꾸는 게 행복해요. 부자가 안 돼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게 이 사회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계획이라면 젊을 때부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까 월급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월급으로는 집을 못 사요. 원래 못 사는 거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번다 쳐도 하나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대출 없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까 말까 합니다. 안 쓰고 모았는데 집값이 그대로일까요? 그럼 다행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월급 오르는 속도가 물가와 집값 상승을 따라갈 수 없어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부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제가 부자가 아니라 뭐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변변한 스펙 하나 없는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주식해서 망가지는 모습을 그리는 컨텐츠가 되는 거죠 뭐. 망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아무튼 지금 시대에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 그거 해서 몇십 년씩 어떻게 기다려? 라고 생각하시면 무작정 투자하지 마시고 리딩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트레이딩이라도 박터지게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투자의 장단점에서는 저축예금, MMF, 단기국채, 양도성 예금 증서, 수집품 재테크, 부동산, 채권,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처럼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이 없거나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고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종목을 고르는 것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훌륭한 투자 연습이다. 좋은 연습 방법인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액이라도 직접 해보고 느껴봐야 한다는 주의라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개념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은 주식 자체의 잘못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상승한다. 그런데 100명 중 99명은 항상 손해를 본다.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에 사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낮은 가격에 판다. 이들의 표현은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판다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치밀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래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안 돌아가는 머리에 이것저것 넣으려니까 많이 힘드네요. 시장을 이기는 장기 투자에서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5학년 정도의 수학 실력과 책을 읽을 수 있다면 투자를 위한 기본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 필요한 것은 계획이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네요. 주식시장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곳이다. 젊은 세대는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찍 투자한 작은 돈이 나중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익이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만 빨리 지금처럼 투자를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보면 이것저것 계산해봐서 20년은 짧더라고요. 30년 이상은 돼야 그래도 좀 많이 불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훌륭한 투자자와 그러지 못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용기와 인내심이 없다면 평균 수준의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싸게 사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수익이 난 주식을 안 팔고 버티는 게 진짜 기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 리스트에서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보다 순위가 높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뭐 어디나 난놈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안 해도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벌죠.
하지만 그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워런 버핏, 빌 게이츠라고 나오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일론 머스크보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니 하는 이야기는 신경을 안 씁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불주의 수익률이 122%지만 수량이 10주밖에 없어서 수익률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아마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도 않을 거고 유튜브도 안 하겠죠. 뭐하러 힘들게 이런 걸 합니까? 저도 아직 수익 창출은 못하지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유튜브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심야에서 새벽 시간에 카누 3개 타서 먹고 졸음껌 씹어가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수익률 자랑하시는 분들이나 실력 자랑하시는 분들이 뭐 엄청난 사명감이 있어서 구독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그냥 자기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죠. 아마도 내가 주식 잘한다 떠드는 분들은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윳돈을 따로 떼어내 주식에 투자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묻어두는 것이다. 특히 여러분이 아직 젊다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야 시장이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예측 불가능한 상승세에 편승해 이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펀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5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다트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방법부터 스스로 연구하는 방법까지 발전된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자금은 그냥 주식을 사는 돈이 아니다. 투자 자금이 4-5배 이상 불어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 돈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어야 한다. 저도 약간의 무리는 하고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주가 등락에 따라 감정이 오르내리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일이고 투자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디즈니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오랫동안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말거나 장기 투자라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튜브에서 할 이야기가 너무 없어서 저도 매일 기사를 보고 경제신문을 보고 하는데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 매일 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소수의 사기꾼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면 가난한 사람들도 더 잘 살게 된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자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이니 지금쯤 미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쳐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그 반대이다. 이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 부자들이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 지급이 100%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설비 등 기업에 투자하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지급은 주주들에게는 큰 이득이 된다. 배당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도 배당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와 배당금이 함께 성장하는 종목을 선호하고 SCHD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락장에서 배당금이 주는 위로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과 존슨앤존슨의 사례로 투자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2장이 마무리됩니다. 3장 기업의 일생에서는 기업이 탄생되고 성장되는 과정과 성장하고 정체되고 이런 걸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덜 위험하다. 둘째, 대기업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높다. 셋째, 대기업은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오래된 기업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환경, 기업을 좌우하는 또 다른 힘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체크한 부분은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은 대공황 이후 모든 불경기를 다 극복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 침체는 평균 11개월 동안 지속됐고 16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호황기는 평균 50개월이었고 924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노련한 투자자들은 불황이 예상되거나 월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플레이션도 언젠가 제자리를 잡고 경기 침체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요새 상황에 새겨야 할 이야기 같은데 어려운 상황이 시작된 지 꽤 됐잖아요.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참고 버티면서 50개월의 호황기를 기다리면서 상승장이 찾아오면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으니까 쇼타임을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승장이라도 투자는 계속 해야 하니까 그때 투자해야 할 종목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상승장과 하락장에는 미국 동북부 사는 사람들이 눈보라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투자자도 하락장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상황에 맞춰 팔았다가 다시 내려갔을 때 사면 정말 좋겠지만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하락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냥 얘기하다 보면 맞추는 거고, 틀렸는데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운이 나빠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연중 최고점에서 2,000달러를 매년 투자했다면 연간 투자 수익률은 8.5%를 기록했을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맞춰 연중 최저점에서 해마다 2,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연간 수익률은 10.1%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완벽한 시장 타이밍과 억세게 운이 없는 타이밍의 수익률의 차이는 연간 1.6%에 불과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라. 이런 분할 적립식 투자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적립식 분할 매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1.6% 차이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봤자 결국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꾸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대박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는 큰 부를 이루는 비결로 시작해서 기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카콜라 탄생 과정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건 인터넷을 뒤져봐도 볼 수 있는 것들이라 특별한 거는 없어요. 부자들이 뭔가 특별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내용이 있고, 절약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부자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들은 억만장자가 된 이후에도 과거에 절약하는 습관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들은 아직도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다.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모든 노력을 쏟아부으면 돈은 따라온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손에 음료수를 들고 해변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놀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을 중단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도 정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참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저도 요새 최대한 긍정적으로 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그냥 일을 잘하면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검절약하면 큰 돈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돈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식 투자자가 항상 정확하게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10개 중소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3개의 기업의 주가가 20달러에서 0달러로 폭락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 가운데 1개 기업의 주가가 2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승해 20배의 수익을 거뒀다면 3개 기업에 투자해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미국 주식 외에 국내 주식에 물려있는 게 있는데 그 종목이 결과가 안 좋아도 다른 데서 만회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멘탈 관리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5장은 피터 린치처럼 재무제표 분석하기인데 내용도 길지 않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나오는데 저도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요.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한 책을 하나 구입해서 나중에 읽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은 역자의 후기가 나오는데 이 책이 피터 린치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의 모든 것의 투자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투자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장기 투자가 말로만 쉽지 이것도 절대 만만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하게 돼요. 문제는 장기 투자 과정에서 주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에 넘어야 할 산이고 시간이 돈을 벌어주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남들보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하고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했으면 한 발 물러나 시간과 돈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영상이 엄청 길었는데 결국 뻔한 이야기였지만 투자를 하며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가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멘탈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틈난 대로 책을 열심히 읽을 계획이고요. 책을 읽다가 내용에서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라는 걸 읽게 되면 또 그 책을 검색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읽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간도 없고 책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속도법 훈련하는 책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하는 도서 리뷰라서 산만하기만 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도서 리뷰를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상한 댓글도 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필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